한국의 빠른 일처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몹시 유명합니다. 특히 한국은 벌어진 일을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도 탁월하지만 애초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 대비하는 능력 또한 수준급인데요. 따라서 한국인들이 맡은 일은 뜻하지 않은 변수로 인해 문제가 생길 일 자체가 거의 없으니 한국인들의 일 처리가 빠르고 완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눈 내린 날 한국과 일본을 여행한 경험이 있고 두 나라의 엄청난 차이에 말문이 막혔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우리 가족은 난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 내 딸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는 치안이 좋은 국가 중에서 선택하기로 했지. 몇몇 선택지 중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치안 수준이 높고 사람들도 친절한 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과 일본 모두를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다. 한국의 겨울은 뼈까지 시릴 정도로 몹시 혹독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추위에 먼저 적응하고 그 다음 한국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게 되었어. 우리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어린 딸아이는 오랜 비행에 지쳤는지 칭얼대기 시작했고 우리 부부는 딸아이도 달랠 겸 공항을 둘러보고 커피 한 잔을 하며 여행 계획도 다시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이제 공항에서 나가려고 밖을 확인해보니 눈이 꽤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 이 눈은 진작부터 내렸는지 꽤 많이 쌓여 있었고 우리는 일단 택시를 타고 숙소에 가려고 택시 한 대를 잡았어. 하지만 우리가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자 그 택시기사는 우리 보고 다짜고짜 내리라고 말했고 우리가 영어로 이유를 물어보니 그는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 듯 나가라는 손짓만 반복하더라고. 이 택시기사의 불친절한 태도에 우리는 불쾌해서 다른 택시에 탑승했지만 이번 기사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더라. 나는 구글 번역기 앱을 사용해서 왜 승차를 거부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그는 현재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동할 수 없다고 답했다. 눈이 오긴 했지만 택시가 못 다닐 정도로 많이 오진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럼 돈을 2배로 줄 테니 그냥 가달라고 요청했어. 그러자 기사는 동공이 잠시 흔들리더니 그래도 안 된다며 매뉴얼에 없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냐고 말하더라. 그러고는 제설 작업이 끝나서 정부가 택시를 운행해도 좋다는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며 엄포를 놓더라고. 눈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닌데 공항 같은 특수 지역에서까지 이런 대비를 전혀 해두지 않고 있다니. 그리고 제설 작업은 왜 아직 시작조차 안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일본에 굉장히 실망했고 어쩔 수 없이 근처의 숙소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 근데 공항을 둘러보니 공항 내에 갇힌 사람이 이상하리만큼 많더라고. 나는 의아했지만 그 이유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알 수 있었다. 눈이 많이 내려서 밖으로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걸 인지한 호텔 측이 가격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려버렸기 때문인 것인데 어떻게 천재지변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지 정말 일본인들이 속내에 기가 차면서도 어린 딸아이와 아내를 노숙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호텔에 투숙하기로 했어. 하지만 호텔 숙소는 몹시 비쌌음에도 난방이 엉망이라 우리는 호텔 수건까지 총동원해서 덮고 자야 했으며 방음이 전혀 안 되는지 옆방의 민망한 소리가 새벽까지 울려 퍼졌다. 내가 호텔 데스크에 어린 딸아이를 위해 자제를 좀 시켜달라는 항의를 했더니 주인은 주겠지만 강요를 할 수는 없다며 이건 매뉴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는지 우리는 일본의 정이 떨어져서 이틀 만에 한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어. 아이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이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싶어 했고 공항 편의시설이 마음에 들었는지 표정부터 몹시 밝더라고. 우리는 공항을 둘러보다가 일단 호텔에 체크인하려고 공항에서 나왔는데 눈이 일본에서보다 훨씬 많이 내리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일본에서의 악몽이 떠올랐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떨리는 마음을 안고 택시에 타서 눈이 많이 오는데 운행을 할 수 있냐고 물으니 택시기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 노 프라블럼이라고 외치며 방긋 웃더라. 그리고 연신 스노우 타이어 노 프라블럼을 외쳤는데 아마 눈길에서도 달릴 수 있는 타이어를 장착했다는 뜻인 것 같았어. 눈이 올 것을 언제 알고 미리 대비를 한 것인지 매뉴얼 타령만 하던 일본인들을 보다가 한국인을 겪으니
한국인들은 책임감도 강하고 모든 일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철두철미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눈을 맞든 말든 민망한 소리를 듣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일본인들과는 달리 이 택시기사는 내 아이에게 무척이나 살갑게 대했는데 말도 잘 통하지 않았지만 내 아이를 보고 초콜릿과 사탕 등을 주며 친절을 베풀어 주더라고. 원래 이렇게 남이 준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는 게 상식이지만 왠지 이 택시기사는 믿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이 택시기사의 운전 솜씨 또한 굉장히 놀라웠다. 눈이 많이 내려서 시야가 방해되고 눈길이 엄청나게 미끄러울 텐데도 엄청난 안정감으로 숙소까지 안전하게 주행하더라고. 아마 가족끼리 탑승한 우리를 위해 더욱 신경 써준 것 같은데 이 택시기사의 호의에 정말 감사했다. 또한 한국의 숙소도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는데 일본 숙소는 추워서 수건까지 덮고 자야 했다면 이곳에서는 맨몸에 수건만 덮어도 될 정도로 몹시 따뜻했어. 바닥도 무척이나 따뜻해서 내 딸아이는 즐거워하며 지금부터 바닥에 발이 닿으면 용암에 빠져 죽는 거라고 하더라. 딸아이를 놀아주기 위해 나와 내 아내는 한국의 호텔에서 의자만 밟고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그만큼 한국의 숙소 상태는 정말 최고였다. 더 놀라운 건 눈이 밤새도록 많이 왔음에도 다음날 거리와 도로의 눈이 완전히 치워져 있었다는 건데 한국인들은 밤에 자지도 않고 제설 작업을 하는 건가 싶어. 이들의 성실함과 빠른 일 처리에 보면 볼수록 감탄만 나오더라고. 솔직히 바깥 기온은 일본이 훨씬 따뜻하긴 했지만 한국에서는 늘 편안하고 계획대로 일정을 즐길 수 있었으며 내 딸아이도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눈치야. 우리 가족은 내년에도 한국을 다시 오기로 했으며 일본은 과감히 제쳐두기로 했다. 뭐 너희에게 일본을 가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가게 된다면 모든 일정을 몹시 여유롭게 계획하길 바란다. 일본인들의 매뉴얼 타령은 너를 몇 시간이고 잡아둘 테니까 말이야.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국인은 어린아이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매뉴얼만 외치는 일본과 애초에 불편을 겪지 않게 사전에 미리 예방해놓는 한국의 차이에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한국 공항에서 승객들의 발이 묶였다면 그들은 분명 승객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제공하거나 음식을 제공하는 등 여행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줬을 거야. 한국은 그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도록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거든. 맞아. 신기하게도 매뉴얼대로 항상 똑같은 일만을 하는 일본인들보다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한국인들이 훨씬 빠르고 완벽해. 이쯤 되면 일본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일본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비정상적인 거야. 한국인들과 함께 일해본다면 이 사람들은 인간보다 기계에 가깝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나는 한국과 일본의 일처리 방식의 차이보다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의 차이를 더 흥미롭게 관찰했다. 일본 택시기사는 짧은 영어라도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 외국인과의 소통을 도전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택시기사는 영어를 못하더라도 자신이 아는 선에서 영어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해. 이건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들은 업무상으로 만난 관계에서 칼같이 선을 긋고 절대로 필요 이상의 애정을 주지 않거든.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만났든 항상 넘치는 정을 듬뿍 주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다. 일본의 택시기사는 매뉴얼을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냥 눈길을 운전할 만한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닐까?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 하지만 눈길이 겁난다고 해서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눈길에서 운전하기란 생각보다 정말 어려우니까. 그냥 한국인들이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르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거지. 한국인들이 운전을 잘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나는 한국에 여행 와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는데 운전 센스만큼은 한국인들을 따라올 자가 없더라고. 한국의 고속도로를 달려본다면 무수히 많은 외제차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 그들이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사고 날 일이 없으므로 이렇게 비싼 차량을 구매하는 게 아닐까 싶어. 일본인들이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문제지만 이들이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야? 왜냐하면 그들의 발음은 정말 알아듣기 힘들거든. 일본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리게 발음을 해버린다. 내가 10년 전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일본인들은 매뉴얼 타령만을 하더니 그들은 아직도 변한 게 없구나. 능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꼭 좀비를 연상케 한다. 그들이 매뉴얼 타령을 하는 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야. 반면 한국인들은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따라서 매뉴얼이 있어도 계속해서 최적화된다. 즉, 일본이 항상 제자리 걸음일 때 한국의 체계는 완벽을 향해 계속 발전하는 거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